대동맥은 심장 박동에 의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혈류 압력으로 탄력을 잃은 동맥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이 바로 대동맥류다. 부풀 대로 부푼 대동맥류가 파열되는 순간 치명적인 결과가 찾아온다. 지난달 12일 복부 대동맥류 파열 환자의 응급시술이 이루어졌다. 대동맥류가 파열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출혈량과 시간이다.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해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 복부 대동맥류가 이렇게 커지면서 터져가지고 이쪽에 혈흉강이라는 걸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이즈가 벌써 거의 8cm 이상 갑작스럽게 커지면서 지금 터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다행히 그 스텐그래프트 시술이 가능할 수 있어서 또 이 위쪽에 있는 동맥을 이쪽으로 전이시키고 여기를 포함해서 스텐그래프트를 집어넣을 그런 예정입니다. 전통적인 수술 방법은 개복을 하고 인조혈관을 삽입하는 수술인데 최근엔 개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스텐그래프트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술 후 회복까지의 시간이 짧아 65세 이상의 환자에게 많이 시행되는 치료 방법이다. 스텐그래프트 시술은 먼저 인조혈관 양쪽 끝에 스텐트를 연결한 후 혈관을 통해 동맥류 부위에 넣는다. 이후 대동맥과 인조혈관을 봉합하지 않고 스텐트로 고정시켜 대동맥 내 혈류가 더 이상 동맥류에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스텐그래프트는 대동맥류는 그대로 놔두지만은 혈류를 그 스텐그래프트 안쪽으로만 흐르게 해서 바깥쪽은 혈전이 차게 해서 막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혈류는 개통이 되지만은 터질 위험은 없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대동맥의 직경은 보통 2cm 정도다. 정상 직경의 1.5배인 3cm 이상이 되면 대동맥류로 진단하게 된다. 대동맥류의 직경이 5cm를 넘어서면 파열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동맥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자라게 되는데 1년에 1mm 정도, 1년에 1에서 2mm 정도까지 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에서도. 하지만은 어떤 동맥류를 갖고 있는 분이 6개월에 5mm 정도, 그러니까 1년에 1cm 이상 커진다든지 아니면은 처음 발견 당시에 절대 크기가 5cm 이상이든지 할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 5cm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 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되게 됩니다. 복부 대동맥류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복부 대동맥류 치료 환자 수가 9년 만에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복부 대동맥류 환자가 치료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 과연 환자의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여태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던 환자들이 최근에 많은 진단적 검사 방법, 다시 말하면 CT라는 초음파가 많이 시행이 되면서 그것이 많이 저희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인지를 확실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복부 대동맥류가 전국적 그 조사 대상에서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브를 우리가 본다면 내년 아니면 후내년 몇 년 후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환자가 급격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일 거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뇌의 무게는 사람 전체 무게의 2에서 3%에 불과하지만 혈액의 20%가 몰리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뇌 쪽으로 혈액이 공급되는 뇌 바닥 쪽에서 뇌동맥류의 90%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Y자 모양의 혈관이 많기 때문인데요. 갈라지는 부위는 아무래도 혈류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랜 시간 압력을 받다 보면 혈관 벽이 약해지게 되고 약해진 부분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서 뇌동맥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혈류량이 많을수록 혈관은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혈관 중에 가장 많은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심장과 연결된 대동맥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대동맥궁, 흉부대동맥, 복부대동맥으로 이어지는데요. 복부대동맥류의 경우 파열하면 사망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동맥류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동맥류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5배 더 많이 발생하고 뇌동맥류는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서 더 자주 발견됩니다. 동맥류는 왜 생기는 것이고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1년 전 복부 대동맥류 진단을 받았던 신광일 씨. 만지네. 네, 손에. 맥박처럼 뛰는 덩어리. 그래서 답답한 거군요. 꼭 네, 뭐 힘을 뺐어요. 이제 흡수되는 거가 복부 대동맥류가 손으로 만져질 정도로 부풀어 있는 상황이다. 크기가 크지 않아 1년 동안 관찰해오다 얼마 전 수술이 결정됐다. 허리가 아프시다고요? 덩어리. 평상시에는 이제 배가 이렇게 약간 소화가 조금 안 되고 뻐근하고 이렇게 좀 하면은 그냥 소화제 먹고 그냥 지나는 식으로 하고 그건 관심을 안 뒀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요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 답답한 게 오고 허리도 아플 수가 있고 딴 통증이 유발할 수 있는데 빨리 수술을 하는 게 그거하고 맞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수술을 서두르게 된 이유는 동맥류의 위치와 모양 때문이다. 대부분의 복부 대동맥류는 신장 동맥 아래쪽에 생기는데 신광일 씨의 경우 신장 동맥 위쪽 일부까지 동맥류가 생겼다. 5cm보다도 훨씬 컸었는데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동맥류가 이렇게 꼭 무슨 실꾸리 마냥 이렇게 실린다 마냥 이렇게 생기질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동맥류에서는 반드시 5cm라는 룰을 지키질 않고 더 작은 사이즈에서도 수술하는 것을 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튿날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다. 대동맥류의 위치 때문에 신장으로 가는 혈관 위쪽 대동맥을 차단해야 한다. 대동맥을 차단하면 간, 신장 등 주요 장기에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30분 안에 수술을 끝내야 한다. 이걸 다 드러내야 돼. 서서히 드러나는 대동맥류. 혈관 한쪽이 혹처럼 튀어나와 있다. 빠른 수술을 위해 인조혈관을 혈관 모양에 맞게 미리 꿰매 놓았다. 대동맥류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조혈관을 넣어 정상적인 대동맥과 연결하는 인조혈관 치환술이 이루어졌다. 복부 대동맥류는 왜 나이 든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이다. 혈류 압력이 동맥벽에 누진적으로 전달되다 보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동맥벽을 구성하는 엘라스틴과 콜라겐 등의 결체 조직이 점점 약해지면서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처럼 이 혈관벽도 하나의 그 짜임새 있는 예를 들어 탄력소라든지 이런 결체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올실이 약해서 옷이 헤어지듯이 이와 같은 혈관벽을 만드는 결체 조직 자체가 약해서 이것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에는 무슨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 환자 아니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등에서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모님이 지금 사모님 전결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곽강호 씨는 26년째 담배를 피워온 소위 골초다.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요즘 담배를 끊기 위해 애쓰고 있는 곽강호 씨. 하지만 전자담배는 아직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 정말 이제 아주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끊었다가 또 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가 담배를 끊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최근 병원에서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해온 곽강호 씨. 몸에 이상을 느낀 건 얼마 전의 일이다. 평소에도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운동을 하면서 왼쪽 머리 쪽이 좀 이렇게 뭐랄까 우측과 왼쪽이 좀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계속 뭐 운동 때문에 이렇게 좀 뭐 이 어깨나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영향으로 왔겠지 하고 쭉 왔는데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술을 먹다가 좀 이렇게 다른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리에. 몸에 이상을 느끼자마자 병원을 찾은 곽강호 씨.